자, 우리 21번 문제도 또 이게 질문이 많은 문제예요, 이게. 여기 질문이 뭐냐? 총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액면은 필요가 없어요. 발행가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가 좀 분계를 써보겠습니다. 2,000주를 7,000원씩이죠? 근데 액면이 5,000원이면 분계가 이거예요. 현금이 1,400만 원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자본금은 얼마냐? 1,000만 원이고, 여기 주발초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400만 원. 그래서 여기로 들어온 돈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00이고, 근데 직접 관련 원가 20만 원 발생해서 이게 신주 발행비고, 분기하면서 파란색으로 현금이 20만 원이 나가요. 여기다 뭘 신주 발행 쓰면 안 되고 주발초를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결국 들어온 돈이 얼마냐? 1,380만 원이에요. 그게 답이 3번이라고요. 그럼 리을은요. 100만 원 주할차가 있어요. 그러면 주할차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제가. 주발초 100만 원 없애면서 주할차가 마이너스 자본 조정이잖아요. 여기다 주할차를 지우라고요. 근데 얘는 자본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분계를 쓴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자본위험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그럼 자본위험금은 얼마가 증가해야 돼요? 400에서 20을 뺀 380에다 100을 빼니까 280만 원 하셔야 되고, 자본 총기에 미친 영향은 결국 들어온 돈만큼 1,380만 원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이 문제 21번 중요해요. 21번 중요하다. 이렇게. 자, 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23번이고 요게 22번이에요. 근데 그냥 여러분 그냥 요 순서가 이렇게 약간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 여러분 순서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요거 먼저 보자 이런 뜻이에요. 22번. 자, 다음 중 고객과의 계획이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이 문제가. 자, 먼저 1번. 자,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 이게 말하면 선수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았다는 뜻. 그러니까 물건도 주기 전에 돈부터 먼저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기업이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받기로 한 때 그 계약을 환불부채가 아니고 계약부채로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틀려요. 답이 1번.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선수금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도 주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았죠. 부채라고, 부채. 나중에 내가 물건이나 또는 재화 용역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걔는 뭐다? 계약 부채가 된다. 얘는 계약 부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환불부채는 이제 뭐가 되냐? 내가 받은 돈 중에서 고객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돈을 내어줘야 돼요. 그게 환불부채.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냐? 내가 돈을 이제 받았어요. 또는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직 물건을 안 줬어요. 그럼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계약부채라고요. 환불부채가 아니고. 자, 환불부채는 뭐냐? 고객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요. 그래서 제 거 기본서에서는 뭐냐?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가 개당 150원씩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000개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은 무조건 25원씩 환불해 준다. 이렇게. 근데 얘는 그 조건을 충족할 거야.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환불 부채가 되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환불 부채. 그래서 얘는 환불 부채가 아니고 계약 부채. 제일 어려운 문제 요거 22번. 그 답은 1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뭐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기업이 고객 재화 용역 이전을 수행했죠. 그러니까 얘는 물건 인도했으니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수익을 인식해요. 근데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수취채권. 그럼 돈 받을 권리가 없으면 뭐냐? 걔는 계약 자산이 된다. 계약 자산이 된다. 여기 나와 있어요.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 기일 전에, 즉 아직 돈 받을 권리가 없는 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고객의 재화 용역 이전을 수행했죠. 그러니까 즉 인도했으니까 수익을 인식하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계약의 수취채권, 얘는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뭐냐? 수취채권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 자산이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잡았는데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수취채권. 돈 받을 권리가 없다? 계약 자산.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증불 원가다. 자,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원가로, 여기 있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계약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계약 체결, 증불 원가를 한다. 그 다음에 계약 이행 원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이제 수익 인식할 때 공사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이행 원가, 이행이란 말을 치면 계약 원가라고요. 자,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 내가 뭐 건물 지어야 돼요. 뭐 시멘트, 자갈, 모래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뭐다? 계약 이행 원가가 된다. 22번 좀 별표죠. 22번 제일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 쭉 풀었잖아.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높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도, 그게 내 문제예요. 내 문제는 어려운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80%죠. 32문제는 쉬워요. 이렇게. 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요 22번. 요 문제가 된다. 그 다음 문제랑은 또 천지 차이죠. 이렇게.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이에요. 그게 자기 주식이죠. 마이너스 자본 조정. 주발주 말고 주할차. 이렇게. 그죠? 남은 재평가 잉여금. 자본에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FV50의 평가이익이죠. 평가손실 말고. 평가이익. 그러니까 23번하고 22번하고 난이도 차이가 천지 차이래요. 천지 차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좀 쉽다. 이렇게.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익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이제 문항 번호가 이제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랑. 죄송해요. 여기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자본이잖아요. 요게 22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 여기 20, 여기 수익인식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수익인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좀 바뀌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로 좀 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내용만 잘 보세요. 아무튼. 자, 다음 중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라이선스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접근권이 있고 사용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써볼게요. 접근권은 용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사용권은 재화예요. 얘는 한 시점에 인식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어요. 사용권인데 기간에 걸쳐 땡 틀렸다. 접근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어요. 뭐냐면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사용권은 한 시점이죠. 꼭 기억하세요. 사용권은 한 시점이다. 사용권은 한 시점에 인식하고, 접근권은 기간에 따라 한다. 여기 나와 있어요. 사용권에 해당하죠? 기간에 걸쳐 틀렸단 말이에요. 접근권에 해당하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권리가 보여서 얘는 기간에 걸쳐. 그러니까 얘는 사용권이 아니라 접근권이다. 답은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보겠습니다. 여기 2번 볼게요. 고객 충성대주, 우리 포인트 제도. 이렇게 마일리지, 뭐 포인트 이런 것들 시행하는 경우 보상 점수에 배분하는 대가는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 배분된 금액으로 하라. 이렇게 고객 충성 제도.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해요. 기업이 수행해서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진 대로 고객이 통지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에, 여기 있죠, 핵심이.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한다. 우리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여기다 한 시점에 하면 틀려요. 항상 이게 기간인지 시점인지, 재화인지 용용,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동차 같은 거예요. 보통은 사면 뭐 3년 6만 킬로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그런 보증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걔는 충당부채.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의 돈을 내면 보증을 더 해주는 거예요. 얼마의 돈을 내면 마치 옵션처럼 내가 돈 내고 구매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뭐 자동차 특히 이렇게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옵션 등이 있는데 매월 사용료를 내야 돼요. 안 하면 그거 기능은 있지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기능은 있지만 쓸 수 없어요. 그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유튜브가 순간 중단됐어요. 이렇게.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유튜브 꺼도 되는데 저도 항상 뭐 틀어놓거든요. 저는 화면은 잘 안 보는데 그냥 듣기만 해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이렇게 듣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유튜브가 나가니까 안 되니까 엄청 좀 답답한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유튜브의 노예가 됐구나 이게. 원래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죠? 마치 TV랑 똑같죠.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마지막 그 드라마 본 게 드라마를 이제 안 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돌아가시면 최진실 씨 나오는 거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가신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 근데 지금 뭐 TV가 있든 뭐 좀 상관없는데 왜 그러세요? 요즘 유튜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운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주로 라디오를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듣는 거에 좀 익숙해지고 한 게 뭐냐? 그냥 그런 거
틀어놓고 라디오 이렇게. 근데 요새는 이제 뭐냐? 라디오 대신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맨날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엄청 순간적으로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안 들어도 되지만 그냥 거기에 좀 많이 좀 길들여져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근데 아무튼 요거 유튜브 같은 건 돈 내고 별도로 이제 막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 있죠. 용역, 유형의 보증이다. 그러니까 얘는 수익인식 대상이고 별도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줘. 그럼 걔는 충당 부채. 얘는 충당 부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길들여진 다음에 항상 이제 유료화 시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아무튼 여기 24번.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죠. 25번. 자, 25번은 질문이 이거예요. X년도의 계약손익이죠. 항상 질문에다가 형광펜을 칠해두라고. 질문에다가 형광펜을 칠해두라. 이런 뜻이 이렇게. 그래서 계약 손익일 때는 여기 보세요. 대금을 청구하거나 대금을 회수하는 거는 손익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얘는 관련이 없는 자료예요. 그럼 얘는 언제냐? 우리 계약자산 계약부채 있죠? 그러니까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즉 BS에 나타내는 거 그거 할 때 필요하고 손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째 년도부터 해볼게요. 첫째 년도는 여기 보세요. 여기 X1년도, X년도 이렇게 X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X1년도 진행률 얼마예요? 이게 추가 원가니까 진행률 30%. 그럼 제가 다음과 같이 하겠죠. 도급 금액이 1,300이에요. 총원가는 1,000만 원이죠. 얼마 남는 공사? 300만 원. 진행률 30%죠?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냐? 90만 원이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연도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게 누적 원가예요? 누적 원가가 얼마예요? 840만 원. 총원가는 얼마냐? 840에다가 360, 1200이죠. 1200분의 840. 840을 1200 나눠볼게요. 그럼 얼마냐? 7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적된 이익이 얼마가 되냐? 도급금액은 1,300이고 총원가 1,200이죠. 100만 원 남는 공사예요. 70%니까 누적된이 70만 원 돼야 되는데 이미 90 잡았잖아요. 20만 원 손실. 20만 원 손실. 여러분 시험지에 이렇게 해설 들어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해설지에.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뭐 틀린 건 아닌데 자, 누적은 70%, 여기 30%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수익 따로 원가 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수익만 가지고 가면 누적 수익은 얼마냐? 910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에 잡은 390. 올해 증분 수익은 520. 증분원가 540이죠. 20만 원 손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적된 이익, 즉 X1, X2 누적된 이익이 70만 원 돼야 되는데 이미 X1년도에 얼마를 인식했어요? 90만 원 인식했다고요. 그럼 X2년도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0 돼야죠. 그게 누적 70 나오는 건데. 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이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금을 청구하거나 대금을 회수하죠? 얘는 손익과 무관하다. 얘는 손익과 무관하다.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했던 거 지금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2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먼저 1번은 뭐냐? 정책 변경이에요.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 회계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죠. 추정치가 아니고 정책 변경. 이렇게. 그 다음 3번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정책 변경인지 추정치 변경, 구분하기 어려운 뭘로 본다? 추정치 변경이죠. 정책 변경의 추정치 변경. 자, 오류 수정은 먼저 소급법. 소급법은 뭐예요? 비교식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죠. 그 재작성을 여기 수정한다. 답이 2번. 재고자산의 NRV를 바꿔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금액을 수정해요. 대손충당 금액을 수정해요. 다 뭐다? 추정치 변경이죠. 답이 2번. 26번도 좀 쉬워. 26번도 좀 쉽다. 자, 우리 27번 문제 볼게요. 27번. 27번은 뭐냐? 자, 사회 적립 자산과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 뭐냐? 여기에 써놔서 여기에 대차 잔액이에요. 여기 대차 잔액이 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 계정을 그릴 줄 알면 사회 적립 자산. 자산이 어떻게 돼? 기초기말. 증가 감소. 왜 증가하냐? 돈을 불입하니까 증가하죠. 자산이 적립금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우리 보험 같은 거 냈죠. 적립금. 펀드 같은 거 돈 불입하죠. 적립금. 근데 이자가 발생하죠. 이게 이자 수익이에요. 이렇게. 근데 왜 감소해? 지급하니까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파란색을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사회 적립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기 해보겠어요. 공색엔 띠가 이렇게 칸이 좀 모자라가지고 제가 글씨를 막 크게 쓰다 보니까 칸이 좀 모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적립자산 잔액은 얼마냐? 기초에 50만 원이요. 50만 원 여기. 자 기말은 얼마냐? 여기 65만 원. 여기죠. 이거. 자 그다음에 여기 있어요. 불입이 30만 원. 자 이자가 얼마에 5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을 지급했죠? 여기서 15만 원만큼을 지급했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는 85만 원이고 여기도 85만 원이 돼야 돼요. 현재 8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분홍색 써보겠습니다. 5만 원만큼이고 이쪽에다 쓰면 뭐냐? 이게 손실이라고요. 여기 수익이잖아요. 이거 손실. 이렇게. 그래서 5만 원만큼 손실이다. 됐죠? 여기 요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엄청나게 쉽다. 엄청나게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초에 50만 원 있었고 30만 원 불입했고 이자 5만 원 생기면 85만 원인데 15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얼마가 돼? 70만 원 남아야 된다고요. 근데 65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험수역 손실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회 적립 자산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재측정 손실이 된다. 이게 기타 포괄 손익이다. 여기 기타 포괄 손익. 그죠? 여기 대차 잔액이 된다. 여기 대차 잔액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요게 의미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요 T계정이지. T계정을 꼭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 27번. 이렇게. 요 T계정으로 푼다.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기타 포괄 대차 잔액이에요. 대차 잔액. 대차 잔액. 그래서 여기 이익의 손실이에요. 라고 하면 여기가 이익 쪽이잖아요. 여기에 대차 잔액 나오면 이익. 이쪽에 나오면 손실이 된다. 여긴 이익, 이쪽은 손실. 기억해 두시면 조금 좋겠다. 그리고 의미는 뭐냐? 여기 보세요. 85만 원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15원 줬으면 70만 원 돼야 되는데 손실이 더 뭔가 발생해서 얼마가 됐다? 65만 원 됐다. 의미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우리 28번은 우리 주식 결제형의 주식 결제요. 주식 기준 보상, 우리 스탁 옵션이죠?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우리 가득 기간 중 각 회기간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은 단기말 인식한 누적에서 정기말까지 한 거를 차감하죠? 이렇게 전진법의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아까 우리가 건설 계약할 때 손익 인식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된다. 자, 우리 주식 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액면을 초과하는 부분, 액면 가지는 자본금이고 액면을 초과하는 부분이 주발초다. 액면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발초가 된다. 이게 주식 결제형이에요. 주식 결제형.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우리 뭐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한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 일정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 행사를 그날 전에 하면 입주권 아파트 한 채나 두 채를 주는 거고 그날 이후에 얘를 취득한 사람은 뭐예요? 현금 청산하는 거죠. 현금 청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이게 스탁 옵션이죠. 이게 스탁 옵션. 자, 우리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는 부여를 현재 측정하죠. 그 이후 기간 동안에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 자기주식 평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온 스톡 옵션인데 이게 주식 결정은 평가를 안 해요. 부여 당시 공정가치를 계속 쓴다. 왜? 자본은 평가하지 않으니까. 이거 말고 현금 결정에서 걔는 부채하죠. 부채는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매 시점별 공정가치 변동물을 반영한다. 좀 차이점이 있다. 답이 4번인데 주식 선택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에는 과거 인식한 보상원과 환입하지 않는다. 자, 왜냐면 이 주식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 붕괴가 뭐예요? 차변의 급여죠. 주식 보상 비용. 그러면서 여기다 주식 선택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비용을 내가 뭐 3년짜리라면 3년 동안 다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걸 행사를 안 해요. 원래 이게 행사하면서 주발초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때 이 행사 안 하고 뭐냐면 주식 스탁 옵션을 갖다가 3년 근무하고 그리고 2년 내에 행사하라. 2년 동안 행사를 안 한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도 이제 뭐냐면 로또 있잖아요. 로또를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1등이라는 그 1등일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제가 안에서 바빠가지고 호주머니에만 있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1등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 1등 어디서 나온 거 다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산 지역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뭐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뭐 1등 나왔다. 노량진에서 샀거든요. 노량진에서. 이렇게. 노량진 지나가다가 이렇게. 왜냐면 그 로또를 안 바꿔가지고 근데 그게 1년 다 되니까 그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안 바꾸면 그 기한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바꿨어요. 급하게 이렇게. 근데 그 뒤로 또 역시 이거 확인 안 해보니까 이렇게. 근데 아무튼 1등은 아니에요. 왜? 나 노량진인데 노량진 1등 나왔단 말이 없더라고 이렇게. 근데 아무튼 여기도 주식 선택권을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행사를 이렇게. 소멸되죠. 그러면 옛날에 비용을 뭐 수익 잡냐 아니다 그런 뜻이 그냥 어차피 자본 내에서만 대체를 시켜버리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 인식한 주식 보상원가 있죠? 환입 잡지 않는다. 답은 4번. 빨리빨리 행사해야 되는데 그죠?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는 뭐냐? 우리 법인세예요. 법인세. 우리 옳은 게 뭐냐? 먼저 이게 1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이연법 자산부채는 유동 비율 땡! 무조건 비유동이에요. 이연법인세는 비유동한다. 이런 게 왜 나오냐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유동 비유동 나누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죠. 자, 걔는 뭐냐? 이연은 부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산할이 아니고 차감할이 된다. 차감할. 그러니까 우리 세무 회계 하잖아요. 손금세 유보. 유보는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정리되지. 우리가 알잖아요. 유보는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사후 관리가 된다. 그래서 이 유보가 뭐냐? 손금불산임 유보 아니 유보.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 되죠? 이게 차감할. 여기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도 현재가 평가없다. 이게 맞죠? 현재가치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는 현재가치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이연 자산부채는 평균 세율은 좋은데 발생한 게 아니고 해소 시점의 세율이다. 미래 예상 세율이죠. 발생한 년, 이연법인세 즉 뭐냐면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년, 즉 올해 게 아니고 단기 세율이 아니고 미래 세율을 쓰죠. 미래 세율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이연법인세 이거 말로 하는 건데 중요해요. 이거 29번. 그리고 이제 이연법인세가 제 거도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죠? 안 한다고 여러분들 잘.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색깔 이걸 한번 해볼게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연법인세는 뭐냐? 비유동이다. 유동 땡. 2번 차감할 일시적 차이. 걔가 이연 자산. 이연 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 그 다음에 해소 시점의 세율을 써야 된다. 이연법인세는 발생한 연도 세율이 아니고 해소 시점의 세율을 쓴다. 이것도 중요해요. 현재가치 평가하지 않다.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법인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여기 있어요. 계산 다 해줬어요. 과표가 있고 세율이 25%. 그럼 430만 원 곱하기 25%하면 107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제가 분계 써볼게요. 1번. 국가에 낼 돈이 뭐냐? 그게 미지급 법인세예요. 여기 얼마냐? 107만 5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일시적 차이가 있어요. 여기 90만 원이 있다. 일시적 차이. 근데 얘가 더해졌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빼줘야죠. 90만 원이. 근데 그때 세율은 30%예요. 그러니까 얘 얼마가 된다? 27만 원. 그러니까 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에요. 그럼 3번이 법인세 비용이죠. 법비. 107만 5천에 27만 원 빼라고요. 한번 빼보세요. 107만 5천에서 27만 원 빼보자. 80만 5천 원. 그리고 우리 시험에 이렇게 이거 찍을 수 있어. 실수해가지고. 80만 5천인데 85만 원으로 안 된다. 80만 5천 원.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얘가 설명했지만 내용이 이거라고 이거. 국가에 낼 돈이 얼마냐. 이연 자산을 뺀 나머지가 법인세 비용이다. 나머지가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유보인지 봐. 여기 보여줬잖아요. 400에서 60을 빼고 90을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일시적 차이니까 더해서 뭐 빼야죠. 이런 게 보통 뭘로 줘? 여기다 계정과 이름을 쓰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다. 그죠? 또는 FVPL 평가 손실이다. 이런 말을 쓸 거라고 이렇게. 요게 이제 30번 문제. 그래서 29번보다는 여러분들이 30번을 조금 더 어려워해요. 29번보다는. 이렇게. 근데 30번이 더 쉽다. 왜? 왜냐면 여기 다 있잖아요. 과세 표준을 구해놨다고요. 여기다 세율 25%. 얘는 더한 다음 나중에 빼야지. 이연법인세 자산. 나머지가 다 법인세 비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게 법인세 비용이다. 자,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다음 시험에는 뭘 물어보냐? 여기 보세요.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요소익이 400이에요. 거기서 80만 5천 원을 빼라고요. 얼마냐? 319만 5천 원이에요. 저라면 이 문제 똑같이 주고 다음 시험에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319만 5천 원. 319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